무등산. 여기 가을의 절정을 품은 산이 있습니다. 광주와 화순 그리고 담양을 잇는 이곳. 수백만 년의 세월 속에서 자연이 빚어낸 걸작 무등산입니다. 11월 무등산은 화려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단풍의 물결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맑은 공기와 바람은 가을의 정취를 가득 안겨줍니다. 산행의 시작은 원여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단풍 터널이 어우러져 이곳은 가을의 축제를 펼칩니다. 발 아래 사각거리는 낙엽,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 그 순간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토끼 등으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무등산이 품은 풍경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오른쪽엔 광주 시내의 전경, 왼쪽엔 화려한 단풍의 물결, 그리고 전면에는 낙엽비가 가을의 특별함을 선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은 깊어져만 갑니다. 이윽고 마주한 무등산의 상징, 서석대와 입석대 주상 전리대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남긴 기적 같은 풍경. 웅장한 기둥과 병풍처럼 펼쳐진 돌벽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늘 높이 솟은 이 바위들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무등산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펼쳐진 광경이 숨을 먹게 합니다. 멀리 화순의 만연산과 백만흥선, 발 아래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광주를 품에 안고 보호한 듯한 무등산. 그 모습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와 같습니다. 11월의 무등산. 이곳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무등산의 아름다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른 햇살이 가을을 물들인 무등산을 비춥니다. 오늘은 가을의 절정을 만끽하기 위해 무등산 원여사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벌써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무등산에는 다양한 산행 코스가 있지만 단풍의 절정을 느끼고 싶다면 원여사를 출발지로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원여사 코스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산행 초입부터 펼쳐지는 오색 단풍의 향연,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낙엽을 밟는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상쾌한 기분을 더합니다.
잠시 후 원효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면 아늑하게 자리 잡은 원효사 본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원효사는 가을의 절정 속에서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정각들 사이로 물든 단풍의 오색 빛깔이 한눈에 들어오며 특히 원효로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무등산의 오색 단풍과 정각의 조화, 그 고요한 풍경은 마음 깊은 곳까지 평화를 선물합니다. 원효사는 신라, 문무왕 시절 원효대사가 이곳에 머물며 개축한 사찰로 고려시대 이름 있는 승려가 창건하며 원효를 기리는 마음에서 원효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문정왕후가 불교를 진흥하며 이곳은 승려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영규 대사가 수도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밤에 잤습니다. 도둑들이 왔어요. 가을의 절정에 이른 지금 이 원효사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감동의 장소입니다. 이 빼어난 풍경을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효사의 단풍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느끼고 가슴에 담는 것이라고 이 원효사는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원효사에서 시작된 산행의 즐거움은 이제 더 깊은 자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음 목적지는 모등산의 토끼등입니다. 원효사를 나서며 단풍은 더욱 화려하게 빛이 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이곳의 길은 완만하고 편안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풍 물결 앞에서 감탄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사진 속에 담으며 산행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는 모든 산의 아름다움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산행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가을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잠시 후 바람제에 도착합니다. 바람제는 증심사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원효사를 경유하는 코스는 가을의 절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토끼 등으로 향하는 길, 단풍의 색은 점점 짙어지고 햇빛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이 특별한 풍경을 선물합니다. 산행 중 잠시 옆을 둘러보니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뒤로 펼쳐진 단풍의 물결과 맞은편의 너덜바위의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이 길은 자연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격 그래야 되는데 아예 할머니들이 나올 시간이 돼야 좀 챙겨갖고 나올 시간이 할머니들이 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비는 이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색빛 단풍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우리의 길을 환영하는 듯합니다. 이 길 위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오로치 무등산이 선물하는 가을의 매력처럼 느껴집니다. 토끼 등에 도착하니 많은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과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낙엽 소리, 마치 음악의 선율처럼 우리를 감싸줍니다. 토끼 등의 풍경은 마치 살아 숨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무등산의 가을을 한알은 가슴에 담아봅니다. 이제 중머리째를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토끼 등에서 중머리째로 가는 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녹음 짙은 거리와 함께 들려오는 차분한 새소리는 산행 중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11월의 무등산, 각각의 장소는 제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을 품고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이 친구들도 안 남았어. 이거 다 생기잖아. 아이고 난 중머리째에 도착하니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춥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등산객들이 머물며 담소를 나누고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멈춰서서 중머리째의 차분한 공기를 느껴봅니다. 중머리째에서 장물째를 향하는 길, 너덜바위 더미와 함께 이어진 무돌길이 우리를 반깁니다.
장불재로 오르는 길은 차분함 속에서도 웅장한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장불재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광주천의 물줄기가 되어 광주인의 생명줄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맑고 깨끗한 물은 무등산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장불재에 도착하니 왼쪽에는 서석대의 주상전리대, 오른쪽으로는 입석대가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화순, 광주, 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다양한 방문객들이 모여 가을의 풍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석대와 입석대의 웅장함, 그리고 옆으로 펼쳐진 백만은선의 기품까지, 장불재는 그 자체로 무등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등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입석대 주상전리대가 우리를 맞이하며 그 거대한 모습이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곳 무등산의 주상전리대는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화산 활동의 산물로 형성된 이 육각형의 기둥 바위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것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석대와 입석대, 그리고 규봉에 걸쳐 이어진 주상전리대는 과거 용암이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자연의 걸작입니다. 입석대와 규봉은 풍화된 돌기둥이 독특한 기세를 뿜내고, 주변의 너덜경은 이 기둥들이 무너져 쌓인 자연의 또 다른 유산입니다. 정상에 다다르니 맞은편으로 펼쳐진 화순의 만연산, 안양산, 백만은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옆으로는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며 무등산이 마치 광주 시민을 감싸 안은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결국에 성적을 그리고 아무리 평지여도 스틱은 필요하겠다. 다시 넣은다. 아무 어디다게 뭐 한다고. 이 웅장한 장관은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경외감 그 자체입니다. 서석대 정상에 도착하니 많은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무등산의 절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화순의 능선과 우리가 지나온 원효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옆에는 무등산 중봉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그 뒤로는
광주 시내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힘든 산의 끝에 서석대에 서면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하산길로 접어들며 서석대 주상전리대의 웅장한 자태를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내 거를 왜 집어내버렸어? 아이고 땅이 떨어지면 여기 들어갈까봐 내가 이거 빼줬는데 또 서석대는 상서로운 바위 기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명칭 그대로 자연의 신비를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석대는 풍화가 덜 진행되어 병풍 모양을 띠며 반짝이는 석영으로 인해 수정병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m 고지대에 이렇게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주상절리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 학술적 가치와 함께 경관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백악교 화산 활동으로 탄생했으며 시간이 흐르며 완만한 산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화강암과 석영이 남긴 흔적들이 서석대와 입석대 그리고 너덜건 같은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무등산은 단순한 산을 넘어 광주와 화순, 담양을 연결하며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서석대 주상전리대를 지나며 오늘의 산행이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웅장한 바위 기둥과 너덜건을 뒤로하고 발걸음은 하산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산행은 원효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색으로 물든 단풍 터널을 지나며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산행 내내 펼쳐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무등산의 하이라이트,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전리대, 그 웅장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신비와 장엄함을 오롯이 느끼며 이 산행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무등산의 산행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단풍의 물결 속에서, 때로는 장엄한 기둥바위 앞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경이로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곳 무등산에서 잠시 머무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짧은 머무름 속에서도 자연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